건너편 안보정론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심규지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앞으로 그 총선이 지금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 격전지들에서 또 이제 뭐 단수 공천이나 경선 발표 등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는 지역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또 제가 좀 원하는 방향의 공천 방향, 뭐 깜짝 인사를 좀 꽂는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종의 이제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건데요. 좀 총선 승리에 대한 희망을 섞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포울, 정청래 이 지역구도 되게 핫하죠. 지금 마포 갑은 노웅래가 이제 낙마를 하면서 낙마를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면서 지금 노웅래가 그 돈봉투 사건인가요? 그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거에 연루돼 있는데 이재명이 노웅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나몰라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웅래가 자기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에 비하면 자기는 세 발의 피인데 내가 왜 희생양이 돼야 되냐. 그리고 노웅래가 뭐 삼선인가요? 사선 그쪽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마포 갑은 일찌감치 좀 경쟁이 많이 붙었었는데 그 조정훈 현직 의원 현역 의원하고 신지호 전 의원이 붙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조정훈 씨가 제 좀 공천을 받을 것 같고 승리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훈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책 감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더불어시민당 그 비례인가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 시민사회 몫으로 어, 그 연동 형제의 일종의 수혜를 입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에 진입한 다음에 이분은 정말 좀 이렇게 머리가 영리하고 상식적이다 보니까 이 민주당은 정말 망해가는 정당이구나 그 감을 잡고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 그런 결단 같은 게 되게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뭐 내숭 떨지 않고 또 금태섭 씨 같이 그렇게 왕자병도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렇게 훈훈 뭐 훈훈 브라더스라고 그런 식으로 잘 이렇게 하이작 마케팅 그렇게 묻어가기도 잘 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류를 읽는 그런 눈이 좋고 또 되게 민첩하게 태세 전환도 하고 그런 정치력이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변절을 했네 어째네 철새네 기회주의자네 해가지고 뭐 진중권 같은 사람은 뭐 되게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정치 잘 못하죠. 그래서 저는 조정훈 의원이 굉장히 정치력이 좋다. 그 얘기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뭐 격전지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조정훈 의원이 좀 먹는 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마포을이죠. 그 김경률 씨가 나간다고 했다가 굉장히 좀 모양새가 웃기게 됐던 사천 논란을 남기고 낙마를 했는데 일단 그거는 김경률 씨 개인의 문제라는 거.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률 씨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돌출 행동이나 돌출 발언을 해서 욕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보수 지지층한테. 근데 그게 약간 예방주사 효과 뭐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그때 혼란이 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뭐 약속 대련이니 뭐니 저쪽에서 이제 비아냥거리긴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잠시 동안의 소란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굉장히 챙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눈발 날리는 어 그때 정말 가슴 철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것도 몇 주 됐죠.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확실하게 그 아바타 프레임을 벗고 자기만의 독자적 브랜드도 확보했고 그때 이후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높은 보수층의 지지가 지금 공정한 그리고 공정하고 깔끔한 시스템 공천을 굴러가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김경률 씨가 이런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마포의 정청래 대항마로서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은 마포을에 뭐 박민식 전 장관, 보훈부 장관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나와서
맞붙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 인요한 씨 같은 분, 정청래랑 이렇게 대항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레이나라고 이번에 인재 영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EBS 영어 강사시고 스타 강사시더라고요. 얼굴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거든요. 뭐 김태희다 뭐 이런 식으로 제2의 김태희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화면 또 띄워드릴게요. 네, 국민의힘 영입 인재 레이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분 이력이 이분이 이제 그 영남 출신이더라고요. 영남대 사범학과를 나와서 국내파로서 굉장히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영어 강사로 히트를 쳤다고 하고 EBS의 김태희라 불릴 만큼 뛰어난 미모로 인해 강사계 스타덤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애교 있는 목소리와 외모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말이든 영어든 발음이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다. 네. 어, 남학생 비율이 40% 정도로 높은 편이다. 네, 그래서 이분이 저는 이분이 약간 그 정청래의 대항마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정청래도 영어 강사 출신이거든요. 네. 정청래 한번 볼게요. 어, 정청래도 무슨 건국대에 나와가지고 어, 영어 강사 출신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어, 예, 건국대 8호학번이고 재수 때 경험이 나중에 학원을 차렸을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게 들리는 소리로는 그 동네에서 학원으로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기도 했는데, 예, 여기 보면 뭐 스파르타식 학원으로 유명했다. 예. 여기 보면은 학교보다 더 체벌이 심한 것으로 유명해. 예. 초중고생 사이에서는 가면 애 잡는다고 애잡이 학원으로 더 많이 불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청래 씨 보면은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막 던지고 좀 약장수 스타일인데다가 어 그런 그 기질 있잖아요. 좀 약간 너무 막 그 세게 말하고 그런 이런 폭력적인 기질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체벌이 심하다. 그래서 약간 이 레이나 씨의 그런 샤방샤방하고 80년대생의 그런 여성, 예,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와 정청래 씨가 이렇게 대비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뭐 비례나 이런 쪽으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그냥 제 이거는 기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포 의뢰는 그쪽이 조금 이렇게 좀 세련된 동네잖아요. 뭐 젊은 층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좀 레이나 선생님 같이 젊은 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86세대 굉장히 고압적이고 전근대적인 꼰대 같은 86 개저씨 이미지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젊은 여성 인재가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인요한 씨. 그러니까 인요한 씨도 지금 뭐 서대문 원래 서대문 갑에 나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서대문 갑은 이용호 의원이 가서 이제 단수공천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은 정말 되게 강력한 전략 자산이다. 그러니까 명망가가 없는 지금 수도권 선거에 있어서 큰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이렇게 설득을 잘해서 본인이 지금 가족들이 반대해서 이 정치는 나가지 않겠다, 선거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신대요. 근데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시해서 당에서 많이 좀 붙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리지널 미국인인 이분이 오셔가지고 정청래 그 영어 강사 출신, 예, 애 잡는 영어 강사 출신 정청래하고 또 대비를 이루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종로가 지금 또 뜨거운데 이 최재형 씨가 너무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역구 관리도 제대로 지금 잘 못했다는 평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로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저번 재보궐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 이낙연이 이제 나가면서 최재형 씨가 좀 쉽게 됐죠. 이 지역구가 되게 중요한데 곽상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권양숙도 자기 사위 챙겨달라고 막 이러고 있고 문재인한테까지 또 이렇게 읍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진 장관이 강남을에다가 공천 신청했는데 무슨 소리냐? 저 내각에 있던 빅네임
빅네임이 정부 요직했던 분이 어떻게 강남을에 또 신청을 하느냐 그래서 종로로 재배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최재형 씨는 금태섭이 들어가도 약간 지는 것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안 그래도 지금 여기가 오락가락하는 데고 박빙이기 때문에 박진 장관이 투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가 박진 장관의 옛날 지역구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재형 씨보다는 다른 뭐 박진 장관을 넣던지 해가지고 뭐 경선을 하든지 해서 빨리 결정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로라는 지역구의 특성상 박진 의원 정도의 그 무게감 있는 분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교통 정리가 필요한 것이 이 성동을인데 지금 현직은 박성준 의원 그 대변인하는 깐죽깐죽거리는 그 JTBC 출신 아나운서가 나와 있는데요. 정원호 구청장이 여기는 되게 셀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줌마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참에 어떤 인물인지 한번 기사 띄워서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정원호 구청장이네요. 송동구청장. 아줌마 팬덤이 있는 그런 인사라고 합니다. 68년생이고요. 인상이 좋네요. 예,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구청장들을 보면은 인상 좋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 유일한 3연임 기초단체장. 아마 뭐 서울시장 노리겠죠? 이렇게 구청장,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다음에 의원 같은 거 노릴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여수 출신인데 그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임종석의 보좌관을 지냈다. 네, 그래서 임종석이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동갑, 예, 성동구에서 성동갑으로 지금 임종석이 가려고 하고 있고 성동갑은 조금 더 험지, 성동을에 비해서 조금 더 험지고 이 성동을에는 좀 부촌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젊은 층 사는 그런 뭐 빌라 동네라든지 그쪽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는 동네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동을에서는 중구 성동을인데 이제 하태경, 이해운, 이영 이 세 분이 이제 도전장을 냈고 여기가 성동갑보다는 해볼 만한 지역이고 성동갑은 지금 임종석이 나온다고 말이 많은 지역인데 거길 또 이현주를 꽂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미 윤희숙 의원이 이제 경선을 할 것 같은데 거의 권오원이라고 용산에서 용산 비서관인가 행정관 했던 젊은 후보 예비 후보가 있어서 경선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지도에서 막강하게 앞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윤희숙의 대항마로 누가 되느냐가 더 관건이고 성동 간만 해도 지금 윤희숙하고 임종석을 붙였을 때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현주라든가 뭐 여타 등등의 어, 뭐 친명 쪽에서 꽂는 후보가 나오면은 뭐 박빙이라고 해도 윤희숙 의원이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성동을을 보면은 여기가 좀 해볼 만한 지역이고 예전에 그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이라도 더 나왔던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꽤 중량급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 교통 정리가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생각엔 하태경 의원이 여기를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선을 하면은 원래 여기가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 전 의원의 지역구였어요. 그 지역구에서 일선 된 적도 있고 그 중구 시절에요. 중구로 돼 있었을 때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 저기 뭐야 불출마를 하셨어요. 지상욱 그 당협위원장께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될 만한 지역구인데 왜 불출마를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지상욱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을 좀 한 텀 쉬고 좀 더 길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수도권에서 뭐 기반을 가지고 있는 보수 정치인이 그닥 많지도 않고 소수인데다가 뭐 그분도 정치 오래 하셨고 또 서울시장 노리시는 분이니까 그분도 약간 더 멀리 보면서 지금은 쉬어가는 것 같은데 그 지역 조직들을 하태경 씨가
다 접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하태경, 이해운, 이영 이 세 분을 그냥 단순 비교하자면 어쨌든 하태경 의원 중진 의원이고 좀 더 인지도도 있고 예,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해운 전 의원이나 이영 의원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해운이나 이영 씨는 좀 다른 지역구로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송파병은 지금 남인순 현 의원인데 저는 송파병은 좀 해볼 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명망가가 좀 오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보면 김근식, 김성용 이 두 예비 후보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김성용이라는 분은 좀 젊은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12개 선거구의 후보자를 단수 공천하고 서울 송파병, 부산 사하을 수영, 그다음에 대구 수성갑 등 22개 선거구에서는 경선을 한다고 밝혔다. 경선이 붙었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두 분 다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2% 좀 아쉬운? 그러니까 김근태 이분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저번에 선거 떨어지고 나서 그 당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 기회가 굉장히 절실할 텐데 김근태 이분의 성격상 이분이 그렇게 그 지지층들한테 그렇게 친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방송에는 많이 나와서 입 바른 소리도 하시고 하는데 지역구 관리를 썩 그렇게 잘해서 민심을 얻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런 격전지에서는 선거를 정말 목숨 걸고 뛰는 선거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아 역시 그 선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많이 이겨본 사람은 다르구나 내공이 그런 디테일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만의 그 내공, 예, 그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게 바닥 민심을 다져야 되는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내공이 있고 탁월하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은 생각보다 되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김근식 씨는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고 예. 그다음에 김성용 이분은 젊은 분이고 한데 약간 인지도가 낮고 김근식 씨에 비해서 거기다가 또 김근식 씨는 어느 정도 언론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이렇게 또 뭐 경선이든 뭐든 해서 밀려서 나가면 또 지역 여론이 민심이 그렇게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송파병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걱정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경선을 붙었기 때문에 좋게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근식 씨가 만약에 될 것 같은데 이 김근식 씨가 됐을 경우에 본선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양천갑인데요. 이 황희 이 사람도 좀 황당한 사람이긴 한데 네, 장관했던 사람, 네, 문화부인가 그 문체부 장관 했었죠. 친문이고 대표적인. 그래서 이 양천갑도 이 사람이 친문이어가지고 친명들이 뭐 이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시끄럽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더 우호적인 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목동 쪽은 좀 이렇게 부촌이기도 하고 나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양천갑이 이제 제가 저희 동네에서 좀 가깝고 자주 제가 드나드는 동네라서 이 조수진 씨가 되게 텃밭을 많이 가꾸고 있었거든요. 나가려고 비례하자 되자마자. 근데 그래서 동네 현수막도 많이 보이고 이런 게 좀 친근감이 드는데 뭐 정미경 씨가 또 이쪽으로 간지 한 1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평판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시원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이고 또 오락가락 지역구를 많이 옮겼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또 안 좋은데 여기에 또 구자룡 씨 예, 패널로 되게 어, 엄청난 그 언변을 보여주는 구자룡 변호사 뉴페이스가 또 양천갑에 갔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를 왜 빨리 교통 정리를 안 하는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수진 씨가 보면 또 많은 공격을 당내에서도 뭔지 모르게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약간 이 지역구도 조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송파병하고 양천갑은 여러모로 좀 이렇게 교통정리나 뭐
불안정한 요소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 경선을 하든 어쨌든 그 나중에 후유증도 잘 봉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자룡 씨가 왜 굳이 양천갑을 나왔을까? 왜냐면 이렇게 경선을 붙였을 때 과연 구자룡 씨가 경쟁력이 있을까? 구자룡 씨가 여기 또 현역 아니까 현역이 아니라 이쪽 토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구자룡 씨가 또 뭐 조수진 씨, 정미경 씨 뭐 표가 갈리거나 어쩌고 어쩌고 해서 구자룡 씨가 경선으로 딱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구자룡 씨를 굳이 여기 양천갑에 넣었어야 했나? 더 다른 조금 더 수도권 다른 쪽에 격전지에 또 갔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분이 나름 보수에서는 뉴페이스로 뭐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으시는 분이고 예. 그래서 양천갑의 경선을 통해서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수진 씨랑 정미경 씨는 굉장히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호감형이 아니라는 약점이 있고 또 이게 그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요. 조수진 씨는 뭐 전에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보좌관한테 폭로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조수진이나 정미경 씨로는 조금 약하다 해서 구자룡 씨를 여기다가 이렇게 투입을 한 것 같은데 과연 구자룡 씨가 얼마만큼의 그 지역 선거에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퀘스천이다. 그래서 조금 여기는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예. 경선 후에도 잘 이 가르마질이 좀 필요한 누가 지금 떨어지더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 좀 불만이나 그런 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가 필요한 데가 아닐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정치적 이념보다는 후보 개개인의 경쟁력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인지도나 이런 거는 조수진 씨가 되게 높긴 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조금 당 지지자들이라든지 그 보통 일반적인 중도층에게 호감을 많이 쌓느냐, 기반을 쌓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고 나중에서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수원무, 네, 수원무는 새로 생긴 지역 새로 생긴 지역구인데 염동현이라고 그 저 수원시장이 예,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수원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5개 지역구, 가을, 병정, 무. 근데 여기를 다 민주당에 뺏겼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지만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그래서 뭐 엄경영 그 업무너로 불리는 엄경영 소장 같은 경우는 뭐 두세 개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어렵죠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의 득표율에서 수원, 팔달구와 영통구는 근소한 차이다. 예. 그러니까 거의 붙었다. 그러니까 대선 정도의 하입을 일으켜서 투표율에서도 어떤 이점을 보여서 아주 아주 정말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두 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곳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의 선거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고 김동연, 김근혜 때는 3% 차이, 그다음에 수원시장 선거에서는 이재준, 김용남 0.57% 차이. 김용남 여기서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개혁신당으로 갔죠. 이준석 엄청 욕하다가. 그래서 20대, 21대 총선에서 수원에서 대패해서 경기도 참패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힘을 주고 있다. 근데 지금 후보군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수원정의 이수정 교수. 네. 저는 이분이 정말 결기를 갖고 나와서 한번 일을 내지 않을까. 그나마 가불에 비해서는 가불에는 그 후보들도 좀 세고 그다음에 강승원인가? 김승원인가 그 사람하고 여기 예, 여기 있네요. 예. 김승원 갑에는 김승원, 을에는 백혜련, 병에는 김영진. 네. 그다음에 정은 박광훈. 그래서 이런 좀 센 편이고 국회의원들도 박광훈은 좀 친문 원내대표 했었죠. 수원무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5개 다 쉽지가 않다. 현역도 좀 강하고
텃밭도 예, 민주당이고 그렇지만은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인물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나서고 있는데 김현준, 박문규, 이 박문규 그 통상부 장관 이분은 굉장히 지지층들한테도 평이 좋더라고요. 네, 그 거의 한동훈이다, 예, 한동훈 트윈스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스펙도 좋고 예, 그런 엘리트 보수의 느낌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수정 이분도 뭐 인지도가 되게 높으시죠. 예, 그래서 총력전을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 무출마의 이원모 전 비서관, 그다음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수원 무가 저는 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염태영 전 삼선 수원시장 나오면 게임 끝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가 그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은 동네래요. 그래서 수원 무 정도는 좀 보수세도 있고 해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나오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고동진과 이원모다 이 둘 중에 한 명을 택한다 한다면은 아무래도 고동진 씨가 그 인물 경쟁력에서도 임팩트가 있고요. 좀 거물급이 이렇게 붙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 표 공천 그런 식의 브랜딩도 좀 되지 않을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동진 강추 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비례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역구에서 싸워주시면 되게 이런 이 수원벨트에서의 어떤 그 명망가, 예, 엘리트 이런 컨셉트의 공천이 완성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수원 병정 수원 그러니까 갑을 수원 갑을 병정 문대 수원 갑에는 아직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갑에 뭐 이원모 씨가 나올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붙여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수원을 수원을이 지금 백혜련인데 수원을에 이원모 씨가 나오면은 이 약간 예전에 그 검사와 백혜련 백혜련이 이제 검사 출신인데 전에 그 백혜련이 그 국정감사 할 때인가요? 그때 이제 한동훈 그 당시에 어, 그 당시에는 수사팀이 있었던, 예, 수사팀이 있었을 때 국감할 때 그 한동훈 검사한테 장관님 그렇게 잘못 부른 적 있어요. 백혜련 씨가.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화제짤이 됐었는데 뭐냐면 막 그 예언했다고. 예. 장관 될 거 어떻게 하고 장관님 이랬냐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백혜련 씨와 이 엘리트 검사 출신의 대결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무에서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되게 바라고 있다.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용인갑인데 용인갑을이 지금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리고 용인갑은 여기 보시면 세 명의 의원이 내리징역형을 받으면서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척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래서 여기는 인물, 예, 정당도 이념도 아닌 인물,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가 그렇죠. 아무래도 좀 스펙이 되고 명망가가 나와야 되는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어, 용인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용인병정은 그 저기가 저 단수공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가을이 남았는데 저는 이 박민식 장관이 그 영등포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민석이랑 같이 상대하는. 근데 거기 박용찬이라고 MBC 앵커 출신 그분이 전 당협을 잘 조직을 닦아놔서 박민식 장관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는 박민식 장관이 여의도를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 박민식 장관이 지금 김은혜 수석하고 같이 그 분당에다가 공천을 했는데 밀려가지고 영등포로 갔잖아요. 그래서 좀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박민식 장관이야말로 정말 그 뭐 원희룡 장관이나 이런 뭐 박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수도권에서 좀 이렇게 체급을 갖고 싸워줘야 되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용인 갑 같은 데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김은혜랑 또 김민수가 이 다 저기 그 분당을인가요? 거기서 또 그 경선을 신청했던데 이 김민수 씨도 스토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깔끔한 엘리트에다가 이제 대변인 하면서 좀 인지도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애도 네명인가 다섯 명인가 나가지고 애국자라고 그런 스토리도 있던데 김은혜, 김민수를 아마 그 공천에 경선에 붙이면은 아마 김은혜 씨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민수나 이런 분들도 재배치를 좀 해가지고 용인 갑을 정도에다가 꽂으면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인물로 좀 승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용인을도 보면 어, 용인을도 사실상의 무주공산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텃밭으로 인식됐지만 그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삼선의 의원이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다섯 명의 후보가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조금 인지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뛰어들면은, 예.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 같은 사람들이 용인 이쪽쯤 가면은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강남 의뢰 이제 김혜령 대변인, 되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같이 다니는 그 당 대변인 있잖아요. 김기현 당 대표 때도 많이 다녔는데 이분이 그분이세요. 기자분이신데 옛날에 경인방송 아나운서였는데 문재인한테 공격적인 질문했다가 그 대깨문들한테 엄청 테러 당하고 그 방송사는 없어지고 네. 그 언론 탄압의 희생자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보여지는 걸로는 말도 되게 우아하게 잘 하시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가는 그런 인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을에 지역구 신청을 했는데 어, 글쎄요. 저는 이분도 약간 이 수도권의 경기 이쪽에 가서 젊은 층이 좀 많은 곳을 공략을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은 뭐 비례가 됐든 어쨌든 원내 진입해서 좀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어떤 그런 상징성도 있고 뭐 자신의 전문성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동욱 씨, 예. TV조선 앵커고 정말 조금 아이돌적인 그런 인기도 있죠. 근데 이분이 또 서초을에다가 신청을 했대요. 그러면서 서초을이 험지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 이분이 되게 좀 그 앵커에 시선하면서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일반적인 지지자들한테는 이미지가 좋겠지만 또 코어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약간 반감도 사고 그런 분인데 왜 그러면 저 험지 안 나가느냐 그렇게 입 바른 소리 잘 하더니 방송에서는 그런 이제 좀 비판도 받고 있긴 한데 저는 신동욱 씨 같은 분도 약간 서울의 격전지 좀 싸워볼 만한 격전지에 투입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리고 이 총선 이후에도 이분 언론 쪽에 있으시니까 뭐 다음 지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용산에 들어가서 뭐 홍보나 이런 대언론 그런 쪽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굳이 서초을에 나와야 되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강동갑. 전주에 저는 좀 이런 강남이나 강남을이나 서초을에는 약간 진취적이고 좀 젊은 층을 그러니까 그 이런 지역구는 국민의힘 당의 칼날을 좀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3, 40대 좀 젊은 층에서 뭔가 뭐 혁신적인 그런 성과를 자기 분야에서 이뤘다든지 예, 뭐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분야라든지 뭐 아무튼 자기 분야에서 뭔가를 이뤄낸 사람 전문직 분야라든지 그런 사람을 좀 꽂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정말 좀 한동훈스러운 예, 그런 청년 인재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김혜령 씨나 신동욱 씨를 이런 데 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동갑. 전주에 또 여기도 보니까 전주의 윤희석 굉장히 인지도가 좋잖아요. 많이 패널로도 많이 나오시고 지지층한테도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또 강동갑에서 경선으로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전주의 씨가 경선되지 않을까. 경선을 붙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윤희석 씨도 뭐 용인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수도권에 좀 해볼 만한 지역 그리고 이런 인물로 어필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뭐 3, 40대 많은 지역
그런 쪽에 한번 내보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저의 나름대로의 어, 행복회로를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쪽 지역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좀 영입이 돼서 이쪽에 배치되면 좋겠다. 뭐 이런 썰들을 좀 풀어봤는데요. 되게 상황이 안 좋고 저번 총선에서 지금 경기도가 뭐 9석밖에 못 얻을 정도로 참패를 했는데 그 전 선거에서도 19석. 경기도가 거의 60석에 달았는데 19석밖에 얻지를 못했는데 그게 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최소한 15석 이상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 충청이나 강원이나 그 PK, 예, PK, TK에서 압승한다, 좀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걸 전제한다면 경기도에서 15석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인천 5석 해서 서울 20석 이 정도 해서 수도권 거의 120석쯤 달하는 것 같은데 네. 수도권에서 한 40석 정도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일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거기다가 그 타 지역에서 뭐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면은 뭐 과반도 노려볼 만하다. 예. 그래서 최소 경기는 한 15석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예. 수도권도 최소한 20석 이상은 좀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우위를 지금 또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지율에서. 그래서 경기가 아직도 많이 열세기 때문에 경기 쪽에 이렇게 조금 전략적인 인물들을 많이 푸시를 해갖고 한다면은 그 메가시티 이슈로 해가지고 뭐 하남, 구리, 김포 이 정도 더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원에서 한두 석이라도 잘 해서 건지고 네 그다음에 뭐 용인, 갑을 이런 쪽 해볼 만한 지역들까지 분당 그 밑으로 해가지고 그쪽까지 해가지고 신도시 지역까지 조금 하고 들어가면 수도권에서 최소 40석 이상 노려보면서 봄직하면서 일당 과반으로 쭉쭉 좀 목표치를 상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대표님, 전옥균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